이번 시간에는 태양계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태양계에 존재하는 행성의 특징들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수성을 볼게요. 수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죠. 그리고 크기가 가장 작다. 그리고 대기가 없어서 낮과 밤 표면 온도 차이가 매우 크다고 나오죠. 대기는 열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해요. 열을 머금고 있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대기가 없으니까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매우 커지는 거죠. 그리고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많다라고 나오죠. 이 운석 구덩이가 많은 이유도 물과 대기가 없어서 그래요. 물과 대기가 없어서 풍화작용이 안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덩이가 많은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과 대기가 있으면 풍화작용을 통해서 이런 구덩이들을 조금 성형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작용이 안 일어나서 그냥 구덩이인 채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다음으로 금성을 볼게요. 금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 크기와 질량이 지구랑 가장 비슷하다. 그리고 가장 밝게 보인다. 또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가 있다.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는 온실 효과를 강하게 만들어내겠죠. 두꺼운 대기에 의해서 기압도 높고 온실 효과로 인해서 온도도 470도로 매우 높다 라고 나오죠. 다음으로 화성을 볼게요. 화성은 산화철 성분이 많아서 붉게 보인다. 자전거에 있는 철 같은 부분이 산화돼서 붉게 보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희박한 대기가 조금 있다. 그리고 계절 변화가 나타난다. 극지방에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로 이루어진 흰색의 극관이 있다. 오른쪽에 이 화성의 극관과 계절 변화에 대해서 보면은 여름철일 때랑 겨울철일 때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여름에는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로 이루어진 이 극관의 크기가 작죠. 그리고 겨울에는 이 극관의 크기가 당연히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화성의 특징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고 거대한 화산과 협곡이 있다. 그리고 목성을 볼게요. 목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 크기가 가장 크다. 그리고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표면에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가 있다고 하죠.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는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타나요. 자전 속도가 빨라서 대기가 회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의 소용돌이인 대적점이라는 게 있다. 희미한 고리가 있고 갈릴레이 위성을 비롯한 수많은 위성이 있다. 다음으로 토성. 크기가 두 번째로 크고 밀도가 가장 작다. 마찬가지로 줄무늬가 나타난다. 똑같은 이유죠. 암석 조각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뚜렷한 고리와 수많은 위성이 있다. 다음으로 천왕성. 대기에 메테인이 포함돼서 청록색을 보인다. 그리고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거의 나란해서 누운 채로 자전한다. 지금 특이하게 고리도 이런 식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전축도 공전 궤도면과 거의 나란하다. 다음으로 해왕성. 천왕성과 성분이 비슷하며 파란색을 띈다. 이 파란색도 메테인에 의한 거죠. 그리고 대기의 소용돌이인 커다란 검은 점, 대흑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희미한 고리와 여러 개의 위성이 있다. 까지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이런 행성들을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나뉘는데 지구 공전 궤도를 기준으로 행성의 공전 궤도를 비교하며 구분한다. 그러니까 지구 안쪽에 있는 행성을 내행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수성, 금성이 포함되고 지구 바깥쪽에 있는 행성을 외행성이라고 하고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다. 다음으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있죠. 행성의 질량, 반지름, 밀도 등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고 목성형 행성에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다. 그리고 지구형 행성의 질량은 작다. 그리고 목성형은 크다. 반지름은 지구형 행성이 작고 목성형이 크다. 밀도는 지구형 행성이 크죠. 그리고 목성형이 작아요. 지구형 행성은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목성형 행성은 주로 거의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밀도가 크겠죠. 그래서 질량도 크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질량은 작아요. 왜냐면 반지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목성형 행성은 기체로 되어 있어서 밀도는 작지만 반지름이 되게 크고 그럼에 따라서 질량도 크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으로 위성수를 보면은 지구형 행성은 없거나 적다. 위성은 달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수성, 금성은 위성이 없고 지구, 화성만 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없거나 적다라고 나오는 거고 목성형 행성은 주로 많아요. 그리고 고리는 지구형 행성은 다 없는데 목성형 행성은 있다. 그리고 밑에 그래프로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 그냥 보이는 대로 읽어주면 돼요. 반지름은 지구형 행성이 작죠. 그리고 목성형 행성은 크고 질량은 지구형 행성이 작고 목성형 행성이 크고
그런데 밀도는 지구형이 크고 목성형이 작고 반지름은 목성형이 크고 지구형이 작다. 그냥 X축, Y축을 구분해서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태양에 대해서 볼게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이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다.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니까 별이다. 눈에 보이는 태양의 이 둥근 표면을 광구라고 해요. 지금 왼쪽 그림처럼 생겼고 광구를 보면은 쌀알 무늬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 쌀알을 뿌려놓은 것처럼 작고 밝은 무늬들이 보인다고 해서 쌀알 무늬라고 표현을 했고 태양 내부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생겨요. 대류가 뭔지 한번 봐보면은 대류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따뜻한 공기가 상승한 부분은 밝아지게 되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간 부분은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섞여가지고 분포해 있으니까 쌀알 무늬처럼 보인다. 다음으로 흑점을 볼게요. 흑점은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한 어두운 색의 무늬라고 나와 있죠.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흑점의 수와 위치는 지속적으로 변한다. 다음으로 태양의 대기를 볼게요. 평소에는 태양의 표면인 광구가 너무 밝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개기일식 때 태양이 달에 가려질 때 볼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대기에서 체층이 있어요. 광구 바로 위쪽에 있는 붉은색의 얇은 대기층이 체층이다. 그리고 다음에 코로나가 있는데 체층 위로 멀리 뻗어 있는 진주색 대기층을 코로나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온도가 약 100만 도 이상으로 매우 높은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홍염이 있어요. 홍염은 광구에서부터 대기로 고온의 기체가 막 위로 솟아오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다음으로 플레어가 있어요. 플레어는 흑점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발이다.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쭉 방출되니까 이런 식으로 터지듯이 폭발이 생기게 된다. 이런 모습을 플레어라고 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태양의 표면과 대기에 변화가 나타나고 지구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현상이 일어난다. 일단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면은 태양의 변화를 볼게요. 먼저 흑점 수가 많아져요. 흑점 수가 제일 많을 때 태양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그리고 코로나의 크기가 커지고 홍염, 플레어 같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태양풍이 강해진다. 태양풍은 태양에서 나오는 전하를 띤 입자들의 바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태양풍이 강해지면은 그 전하들에 의해서 지구가 피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지구는 자기 폭풍이 발생한다. 이런 태양의 활동들로 인해서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기 폭풍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델린저 현상이 나타나거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수신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델린저 현상은 장거리 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까지도 영향을 준다. 다음으로 인공위성, 송전시설 등도 고장이 날 수 있다. 오로라가 자주 발생하고 더 넓은 지역에서 발생한다. 태양풍이 막 대기로 들어올 때 오로라가 발생해요. 그런데 태양풍이 강해지니까 오로라도 더 자주 발생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천체 망원경의 구조를 볼게요. 밑에서부터 보면은 일단 삼각대가 있죠. 이 망원경이 흔들리지 않게 경통과 가대를 고정한다. 위에 있는 것들을 고정해준다. 그리고 중심부에 가대가 있어요. 가대는 밑에 삼각대와 경통을 연결해주는 부분이다. 경통은 여기 윗부분에 이 통이죠. 그리고 경통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가대와 연결된 부분에 균형추가 있어요. 균형추가 있는데 경통을 막 움직이다 보면은 무게중심이 안 맞게 돼서 넘어가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균형을 잡아준다. 그리고 제일 위에 이 대물 렌즈,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며 지름이 클수록 빛을 많이 모은다. 그리고 경통으로 쭉 연결이 돼서 접안 렌즈가 지금 접하고 있죠. 눈에다가 대는 렌즈예요. 상을 확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접안 렌즈를 교체하면 배율 조절도 가능하다. 더 자세히 보거나 조금 더 멀리서 보거나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 망원경, 소형 망원경으로 배율이 낮고 시야가 넓어요. 그래서 관측하려는 천체를 찾는 데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려는 부분이 되게 넓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특정 부분에 별이 있어요. 그러면 보조 망원경으로 이 전체를 보면서 관측을 할 부분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접안 렌즈를 보면서 이 특정 부분을 더 자세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밑에 천체 망원경의 설치 방법을 볼게요. 조립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아래서부터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삼각대를 세워주고 가대를 끼우고 가대에다가 균형추를 달아주고 경통을 끼우고 나머지 이제 보조 망원경이랑 렌즈 등을 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잘 보기 위해서 균형을 맞춰주고 파인더를 정렬해주면 된다. 파인더 정렬은 지금 오른쪽에 간단하게 나타나 있죠. 보고자 하는 물체를 중앙에다가 잘 맞추면 된다. 그리고 관측 방법을 볼게요. 평평한 곳에 망원경을 설치하고 경통의 방향을 천체를 향하도록 한다. 그리고 파인더로 천체를 찾아서 중앙에 오도록 한다. 그리고 접안 렌즈로 천체를 보면서 초점을 맞추고 관측을 해준다. 저배율, 넓게 보다가 고배율, 상세하게, 가까이서 자세하게 보는 순서대로 관측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